안녕하세요. 학자배기 혜연쌤입니다. 이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학자은행제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학은제 확인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막막하신가요? 이것저것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오히려 생각할 것만 더 많아져서 답답하신가요? 오늘은 저 혜연쌤이 이런 분들을 위해 플랜 설계부터 학위 취득 신청까지 시간 순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쫙 훑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전에 한번 해봤던 사람처럼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학자배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학점은행제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자주 나올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반 대학교에서 학장 명의의 학위가 나오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시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위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대학교에도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이 있듯이 학점은행제도 전문학사와 학사라는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전공 전문학사 그리고 타전공 학사라는 방법으로 학위를 2개 이상 보유하실 수도 있겠죠? 먼저 본인이 이 4가지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혹은 꼭 학위를 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는 41학점, 기사의 경우는 106학점으로 학점만 보유하셔도 취득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어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80학점, 학사학위 취득에는 총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이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저 이미 학점 이만큼 있는데 그럼 이만큼만 채우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X입니다. 대학교 수업의 종류는 전공과목, 교양과목, 일반과목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 전공과목은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수업, 교양과목은 교양으로 인정되는 수업, 일반은 여기 다 해당되지 않는 수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전공일 때 수강했던 전공 과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45학점 이상은 전공 과목, 15학점 이상은 교양 과목으로 채워주셔야 되고, 학사의 경우는 60학점 이상은 전공 과목, 30학점 이상은 교양 과목으로 채워주셔야만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30학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으로만 30점 가지고 있다면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을 모두 채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80학점이 아닌 90학점까지 채우셔야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이 학점들을 채워봐야 할 텐데요. 학점 채우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 학점이에요. 먼저 학점은행제 강의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의는 어디서 듣는 걸까요? 이 학점은행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곳을 바로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강의는 이 평생교육원들에서 수강을 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 강의는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대학 부설교육원이나 직업전문학교 그런 곳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 그거 온라인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학점은 온라인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프라인 교육원에서도 취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땡땡 대학교 부설교육원, 땡땡대, 땡땡대 등에서 나오는 학위도 다 같은 학점은행제 학위랍니다. 오프라인 교육원의 장점은 오프라인 강의가 주는 현장 강의입니다. 특히 온라인만으로는 수강하기 어려운 전공들은 학점은행제 학위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취득해야 하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보경계열, 실습이 중요한 조리학 전공 과목 같은 경우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요 단점은 2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시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이나 다른 일정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 통학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 지방 수강생들의 경우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강료가 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있겠죠. 반대로 온라인 원격교육원의 단점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전공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입니다. 대신 시간,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개강반도 자주 있다는 것, 그리고 저렴한 비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플래너가 근무하는 교육원이라면 이 시간 단축 메리트를 더욱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당 최대 8과목 24학점, 1년간 최대 14과목 42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대학교에 다녀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대학 수업의 경우 1, 2학점짜리 강의들도 많은 편인데 온라인 강의의 경우 3학점짜리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학에서 수강하시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많은 학점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학력을 만들고 싶은데 학점이 부족한 경우
자격증 취득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자격증은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2개이거나 전공 1개와 일반 1개를 갖춘 경우까지 인정되고, 학사의 경우는 전공 3개 또는 전공 2개와 일반 1개를 갖춘 경우 인정됩니다. 전공 과목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격증 DB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정되는 자격증은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직무변호와 분류가 모두 겹치는 경우는 둘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나셔야 학점을 온전히 다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평원 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학점원 상탭을 클릭하셔서 자격증명을 모두 입력해보시는 것이랍니다. 독학사는 원래 독학학위제라는 학위취득제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통과해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학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일정이 1년에 한 번씩인데다 한 번에 5, 6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하다 보니까 이 독학학위제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학점은행제랑 병행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3,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 난이도가 상당하지만 1, 2단계 과목들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가 없고 모두 객관식만으로 구성된 데다 교양 수준의 난이도라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기 때문에 좋은 학점 취득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격증과 독학사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장단점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격증의 장점은 1년의 시험 일정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독학사 시험에 비해서 어려운 편이고 실기까지 봐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독학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과목들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대신 1년에 한 번만 응시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겠죠?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남은 학점들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보통 취득을 해야 하는 학점이 큰 경우는 인정학점이 높은 효율 좋은 자격증 위주로 취득을 하시고, 자격증을 이미 많이 활용했거나 부족한 학점이 적은 경우에는 독학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적대학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적대학점을 등록하시면 이전 대학교 학점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2년제는 80학점, 3년제의 경우는 120학점까지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적대학점 반영에서 중요한 건 과목 분류입니다. 내가 진행하려는 학위에서 몇 학점이 전공으로 인정되는지, 교양으로 인정되는지를 분류해 주셔야 하는데요. 국평원의 학점 인정 DB를 이용해 이 과목이 해당 전공에서 전공으로 인정되는지, 교양으로 인정되는지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과목들도 은근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1600-0400으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5개까지 직접 체크해 주니까 요긴하게 사용해 보세요.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너무 어렵다면 저희 학자배기팀과 같은 학습 플래너를 통해 문의를 남겨봐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2가지를 마저 짚어봐 드릴게요. 아무리 자격증이랑 독학사로만 학점을 취득하고 싶어도 최소 6과목 18학점 이상은 학점은행제 강의를 통해서 취득하셔야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하나 더, 한 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의 경우 60학점, 학사의 경우 105학점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교육원 선택인데요. 일단 전공에 따라 수업이 개설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겠죠? 특히 공학 계열이나 디자인 계열 등의 과목들은 개설되는 교육원이 적기 때문에 해당 전공의 교육원 찾아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훈련기간 조회 탭을 클릭해서 해당 전공과 교육원 형태를 체크해 보신 뒤 필요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 직원의 유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플래너, 소위 상주하는 1:1 학습 담당자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교육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교육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담당자가 상주하는 교육원들은 원하실 때 궁금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 플랜을 수정하고 점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교육원이 너무 많아서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간혹 학습자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실교육원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경우는 저에게 문의 한번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이제 학습 설계를 하기 위한 재료들은 갖춰주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잘 조합해서 본인이 필요한 학위를 위한 플랜을 한번 직접 설계해보세요. 목표한 기간에 맞춰서 학기당 수업을 몇 개씩 들어야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부족한 학점은 자격증과 독학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도통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혼자 계획하는 것보다는 전문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수강 신청까지 하시게 되시면 강의 들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출석, 과제, 시험, 참여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입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한 학기 15주 3개월 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주일에 한 강씩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수업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 6, 7과목을 수강하시는 경우 하루 한 과목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목차를 넘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학기당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4일 정도 정해진 기간 중 본인이 가능하신 시간을 이용해서 응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보셔도 되고 몇 과목씩 나눠 봐주셔도 돼요. 시험은 주로 오픈분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겠죠. 과제의 경우 학기당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약 2장 분량의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참고예시 등을 활용하여 틀을 잡고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쪽지 시험은 수업 중간에 나오는 학습평가 수준으로 출제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잘 활용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응시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배점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대학교와 비교하면 학점 취득이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케이스를 보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꽈락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셨으면 출석 끝까지 채워주시고 해야 할 과제들은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신다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톡톡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온라인이더라도 잘 이끌어주는 담당자와 함께 한다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고 쭉 이어서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입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의 경우 대학생 때처럼 주변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 등록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받을 학위 과정과 전공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수업으로 들은 학점, 전적대 학점, 자격증과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학습자 등록을 하고 나서 진행한 학점들만 인정이 가능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학습자 등록을 언제 하든 들었던 수업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이 학습자 등록은 1월, 4월, 7월, 10월에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위 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학위 신청 75일 전까지는 학습자 등록이 무조건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할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학기 중에 기가 났을 때 하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분기 전에는 꼭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실 거랍니다. 그 다음은 학점 인정 신청인데요. 이것도 역시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수시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편입 혹은 대학원 지원하시는 분들 모집 요강에서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라는 어려운 서류들의 이름을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학위수여 예정증명서의 경우에는 학사의 경우는 100학점,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보유해야 가능한데 몰아서 해야지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학위 신청입니다.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6월에 신청하면 8월, 12월에 신청하면 2월에 최종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점배기. 여기까지 길다면 길다 싶은 학점은행제 실제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정들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생각보다 주의할 점도 많고 은근 복잡하죠. 그래도 이런 절차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해 주셔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실 수 있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어렵고 복잡하다면 플래너의 도움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해 보실 수도 있어요. 혼자 계획 짜고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직접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